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한 한인 고등학생이 백인 동급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도 정학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해 차별 행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한 20대 아시안 남성이 묻지마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 당국은 20대 백인 용의자를 체포하고 증오범죄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범행 동기를 수사 중입니다. 4.29 폭동 29주년을 맞아 한인사회에선 다양한 기념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올해엔 화합이란 주제가 강조됐습니다. 전국에서 심화되고 있는 트럭 운전기사 부족 사태가 휘발유 대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첫 소식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의 공립학교에서 한인 학생이 백인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행을 당하는 장면까지 온라인에 공유되는데요. 그런데 학교 측은 오히려 때릴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가해 학생을 두둔하고 한인 학생에게 정학 처분까지 내렸습니다. 한인 사회와 한인 정치인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학교장 사임 요구 등 한인 학생에 대한 차별 행위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의 한 고등학교 교실 안, 한 학생이 한인 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합니다. 맞은 학생은 휘청거리며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감쌉니다. 지난 2월 뉴욕주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의 위틀리 고등학교에서 한인 학생 브라이언 송군이 백인 동급생에게 맞는 장면이 온라인에 공개됐습니다. 송군은 폭행 사건 며칠 전 가해 백인 학생에게 전자담배 흡연의 심각성을 알리는 말을 했는데 그게 폭행의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학교 당국은 가해 학생이 아닌 송군에게 정학 처분을 내립니다. 가해 학생이 과거 자살 시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송군이 위험한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And then the other teacher mentioned, Brian, you knew about the kid's past history of suicide. And I'm like, what? I didn't know anything about this kid's past history of suicide. And then she's like, you just said it in the beginning of the meeting. And then those two teachers, they ganged up on me. 이에 항의하는 송군의 가족에게 학교 측은 오히려 때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져 한인 사회는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회는 학교 측에 교내 흡연, 괴롭힘, 사이버 왕따, 학생 차별 등의 위반 사항을 고발하는 성명을 보냈습니다. 이거가 나쁘다, 규탄 정도는 안 돼서 지금 현재는 교장이 사임을 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편지를 보낸 상태고, 혹시 학교에서 레코멘데이션 그런 편지 잘 안 써줄까 봐, 아니면 교장한테 잘못 보일까 봐 아무도 나서지 않고 내 자식만 안 다치면 되지 이렇게 하고 침묵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미국에서는 너무너무 이거는 위험한 일이고 이거는 비겁한 행동입니다. 특히 아시안 혐오 문제가 미 전역에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단체는 한인 정치인과 협력해 학교에서 벌어진 아시안 차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당한 사람한테 나쁜 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고 이용하는 거는 진짜 우리 커뮤니티만 상처받는 게 아니고 우리 뉴욕 교육 시스템이 법을 깨뜨릴 수 있는 것 같은 거니까, 이 선생님, 이 프린시플이 일을 하나 둘 세 개 일을 못했다, 이거를 똑바로 잡아야지 미래에 다른 동양인들, 다른 한인 식구들이 안 당할 수가 있죠. 뉴욕 한인 학부모회는 미 전역에서 만연한 아시안 학생들에 대한 차별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선 학생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아시안 학생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워싱턴주에서는 한 20대 아시안 남성이 묻지마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워싱턴 보쉘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밤 8시쯤 보쉘 지역의 한 아파트 건물을 나서던 29살 아시안 남성이 흉기로 가슴을 찔리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은 수혈을 실시했지만 남성은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5살 백인 용의자가 체포됐으며 현재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용의자는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증오범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4.19 폭동이 일어난 지 올해로 29년이 됐습니다. 폭동이 일어난 LA 한인사회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인종 증오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4.29를 맞은 만큼 그 의미가 더욱 남다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4.19 폭동 29주년을 맞아 기획된 한흑 커뮤니티 문화교류 특별 공연. 한인, 흑인, 백인 등 다인종으로 구성된 무용단이 등장합니다. 무용을 통해 다문화 사회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그거를 다시 생각하고 어떤 면으로 우리는 가야 되나 그 길을 생각을 볼 수 있고 또 넥스트 제너레이션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보여준다.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즐겁게 뭐를 나눌 수 있다. 하트비트로 그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LA 한인사회는 매년 4.29 폭동을 기념해왔지만 올해는 더욱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백인 경찰의 흑인 폭행으로 촉발된 4.29 폭동과 최근 빈발하고 있는 아시안 증오범죄 모두 인종차별 갈등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한인사회의 4.29 폭동 기념행사 역시 어느 때보다 화합이란 주제가 강조됐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함께 협력을 해서 이러한 증오범죄를 막고 그리고 또 한 번의 이제 폭동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흑인 커뮤니티가 참여하는 4.29 폭동 기념식을 비롯해 인종 간 갈등을 주제로 한 한영 문학 공모전 등 화합의 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기념 행사들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인들이 증오범죄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인사회가 적극적으로 타 커뮤니티와의 상호 교류를 이끌어내고 인종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20대 남성이 경찰의 제압 과정 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가주 알라메다 지역 경찰은 지난 19일 한 공원 앞에서 술에 취한 26살 마리오 곤잘레스를 체포하기 위해 제압하는 과정에서 등과 목, 어깨 등을 짓누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개된 바디캠 영상에는 곤잘레스가 체포를 저항하자 한 경관이 곤잘레스를 바닥에 눕혀 등을 5분 동안 눌렀고 이후 곤잘레스는 잘못한 게 없다며 숨을 거칠게 내쉬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Mario. Do we have ID on him at all? Mario Alberto. 곤잘레스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으며 현재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알라메다 카운티 셰리프국 등은 자체 조사에 착수한 상태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경관 3명은 모두 유급 휴가 조치됐습니다. 미국에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실제로 접종한 결과 2회까지 모두 맞은 65살 이상 노년층의 경우 입원율이 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성인 절반 이상이 백신을 맞았고 신규 환자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가 모처럼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3월 운영을 중단한 지 1년여 만에 이번 주 금요일 다시 문을 열기로 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험 운영에 들어간 겁니다. 뉴욕주는 다음 달 17일부터 음식점과 술집의 야간 영업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앞서 뉴욕주는 지난주 음식점과 술집의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의 밤 11시에서 자정까지로 완화했는데 이번엔 아예 영업 제한을 완전히 없애기로 한 겁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에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2차례 모두 접종한 65살 이상 노년층을 분석한 결과 백신을 맞지 않은 같은 연령대에 비해 입원율이 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한 차례만 접종했을 경우엔 입원율이 64% 감소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백신의 효과가 신규 확진자와 입원율 감소 등 숫자로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seeing the number of cases go down. We're seeing people in the elderly group, the number of hospitalizations and deaths going way down. It's all as a result of vaccination. 또 미국에서 1억 4천만 명 넘게 백신을 맞은 현 상황에서 볼 때 백신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And obviously, the safety looks really, really good in well over 140 million people having been vaccinated with at least a single dose.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미국 전역이 빠르게 정상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각종 규제 완화 조치가 사람들의 경각심을 느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다음 달부터 뉴욕시에서 식당과 술집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각각 식당들의 야외 식사와 실내 식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외는 17일부터, 실내는 31일부터 변경됩니다. 특히 다음 달 3일부터는 팬데믹 동안 1년 가까이 금지됐던 바 영업도 재개될 전망입니다. 앞서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시의 식당과 술집 등의 영업시간 통금을 기존 11시에서 자정까지 완화했지만 업계에서는 통금 해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한편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시의 일주일 평균 코로나19 양성률은 3.4%로 당국이 설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트럭 운전기사 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유조 차량협회 NTTC는 그동안 트럭 운전기사 부족 현상이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악화됐다며 이는 휘발유 대란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전미 자동차협회 AAA는 올 여름 동안 트럭 운전기사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경우 휘발유 가격 상승 역시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조 차량 업체들이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 급여를 인상함에 따라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AAA 측은 여러 주의 코로나19 방역 규제 조치 완화와 백신 접종 확대로 인해 여름 휴가철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현재 레귤러 가솔린의 전국 평균 가격은 갤런당 $2 88센트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3 이상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19 유급 병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면서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노동국은 지난 3월 29일부터 시행된 추가 유급 병가 법안 SB 95에 대한 주요 내용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유급 병가 웹페이지에는 백신 접종과 관련한 고용주나 근로자들의 병가 신청, 적격 여부 등 새로운 법안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코로나19 유급 병가 정책은 오는 9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재료로 식품을 만들어 팔아온 식품 공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유통기한 표시를 지우기까지 했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강원도 횡성군의 식품 가공업체 창고, 유통기한을 넘긴 호두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창고 안이 오래돼 찌든 호두 기름이 내뿜는 냄새로 가득합니다. 아이고 냄새야. 이거 왜 이렇게 쩐내가 이렇게 많이 나요?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공장장님도. 쩐내는데. 유통기한을 길게는 1년 2개월이나 넘긴 미국산 호두 14톤을 팔려고 보관하다 적발된 겁니다. 오래된 호두의 기름 냄새를 없애려고 호두를 물에 빨아 말린 뒤 가루 형태로 만들어 3톤, 2,600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물로 세척을 해서 건조를 하면은 국민들이 드시는 건데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지 않죠. 폐기용 못 붙이는 거 죄송한데요. 경북 영천의 또 다른 식품 제조업체. 단속반이 상자를 열자 식빵에 푸른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곰팡이가 핀 식빵을 튀겨 러스크라는 과자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절단된 식빵을 보면 곰팡이가 엄청나게 지금 피어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바게트를? 업체 측은 곰팡이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실토했습니다.
일단 곰팡이가 피었다고 그러면은 그 식빵은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저희가 곤란은 느꼈지만. 유통기한이 석 달 가까이 지난 포장 육개장 제품도 적발됐습니다. 원래 유통기한인 2월 표시를 신호로 지우고 11월로 날짜만 다시 찍어 넣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조작된 육개장 제품은 강원랜드에 50개 정도가 팔렸습니다. 신호나 휘발유로 유통기간을 지운 다음에 다시 표기를 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제품 모두 폐기를 하고 있으며 또 형사고발을 병행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현장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거나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한 업체 6곳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들의 업체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공개적인 반발이 처음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로 나서려면 국정원 댓글 사건을 포함해 이른바 적폐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잊지 않습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성 있게 고해성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현 정부 들어서도 윤 전 총장이 적폐 수사를 총지휘하면서 자신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계속했다며 윤 총장에 의해 억울하게 사법 처리된 사람이 적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총장을 영입하려는 움직임에도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적폐청산을 실제 실행한 행동 대장격은 사실 윤석열 총장 아닙니까? 윤석열만이 대안이고 답이다라는 데서는 동의할 수 없고.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유력 주자가 없다고 민주당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영입하겠냐고 말했던 자신의 작년 인터뷰 기사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반발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거리를 뒀습니다.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었던 결정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복당을 공언해온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최근 윤 전 총장을 겨냥해 조폭 리더십이 형님 리더십으로 미화됐다고 견제구를 던진 데 이어 국민의힘 내부에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를 넘어 탄핵의 정당성 자체를 부인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당 안팎의 분위기가 향후 윤 전 총장 영입에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유산 상속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상속 재산은 26조 원, 상속세만 12조 원입니다. 유족들은 국보급 문화재와 미술품 기증, 감염병원 설립 같은 사회 환원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은 삼성 계열사 주식 19조 원을 포함해 26조 원 규모입니다. 상속세만 12조 원. 국가가 걷는 전체 상속세 3년치에 해당하는 사상 최고액입니다. 기증 계획도 밝혔습니다. 국보 14점과 보물 46점을 포함한 문화재 21,600점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김환기와 피카소가 포함된 근현대 미술작품 1,600점은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가족들은 이 기증만으로도 조 단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기증과 별도로 1조 원의 사회 환원 계획도 밝혔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7천억 원, 소아암 어린이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3천억 원을 내놨습니다. 삼성 일가는 1조 원을 모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을 앞두고 과세 대상을 신속하게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1조 원 기부는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수사 당시 이건희 회장의 사회 환원 약속을 이제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이에 따른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이 선대에서 물려받아 숨겨놓은 차명재산이 4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세 시한이 지나 상속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삼성 일가는 상속재산을 홍라희 씨와 3남매가 어떻게 나눠 가질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교입니다. 대를 이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120억 원 넘게 불법 수익을 올린 가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수원역 인근의 성매매 집결지. 3층짜리 성매매 업소로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압수수색 영장, 검증영장이 발부됐어요. 압수수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금고에선 각종 장부와 현금 뭉치가 나옵니다. 서랍 곳곳에서 금부치도 발견됩니다. 요거 좀 봐야 되는데? 뭐지 이게? 열쇠네. 커다란 금고를 열기 위해 업소 밖에서 전기톱 작업도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귀금속 60여 개, 현금 4,80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이 업소는 경찰에 구속된 40대 A씨의 형제자매 등 일가족 5명이 함께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어머니가 운영하던 이 업소는 지난 1998년 4남매가 물려받았는데 이들은 23년 동안 수원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 5곳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들의 악행은 피해 여성 2명이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고소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는데 빚이 많은 여성들에게 접근해 최대 3천만 원의 선불금을 주고 차용증을 받은 뒤 성매매를 강요해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CCTV로 감시하며 성매매를 강요했고 여성들이 아프다고 해도 쉬지도 못하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불법 수익이 128억 원에 달합니다. 지금 사실 성매매 직결지 땅이 지금 평당 3,500씩이에요. 엄청나요. 128억이나 벌었잖아요. 경찰은 건물 등 이들의 재산 62억 원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받아 팔지 못하게 동결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A씨와 A씨의 형수 등 2명을 구속하고 형제자매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인류의 첫 달 착륙을 성공시킨 미국 우주선 아폴로 11호의 사령선 조종사 마이클 콜린스가 9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족은 현지 시각 28일 성명을 통해 콜린스가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콜린스는 1969년 7월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에 탑승했는데요. 당시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달 착륙선을 타고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딛는 동안 콜린스는 사령선 조종사로서 달 궤도를 선회하며 이들의 달 착륙 임무를 도왔습니다. 지난 19일 상하이 모터쇼의 행사장에서 한 테슬라 차주가 전시된 테슬라 차량 위에 올라가 브레이크 고장 등을 외치며 품질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는데요. 이번 시위의 배후가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라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주 혼자서 시위를 진행한 게 아니라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 등의 지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더구나 차주가 시위 당일 모터쇼에 가기 전 니오 브랜드 차량에 탄 장면과 차주의 출입증에 니오의 협력사 로고가 찍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배후설에 더욱 불을 지폈는데요. 니오 측은 관련된 소문은 날조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에서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활동한 극좌 테러 단체 붉은 여단의 조직원이 프랑스에서 붙잡혔습니다. 붉은 여단은 1978년 알도 모로 전 이탈리아 총리를 납치해 살해하는 등 여러 끔찍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악명 높은 폭력 조직인데요.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현지 시각 28일 이탈리아 검찰 요청에 따라 프랑스에 은신 중이던 이탈리아인 7명을 테러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탈리아가 송환을 원한 붉은 여단 조직원 200명 중 10명을 추적해왔고 나머지 3명은 여전히 뒤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현지 시각 28일 소총으로 무장한 괴한들이 경찰의 죄수 호송 차량을 가로막고
죄수들을 집단 탈출시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한 트럭이 교도소에서 법원으로 가던 죄수 호송 차량을 가로막았다는데요. 이 트럭에는 총기로 중무장한 괴한 5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괴한들은 호송 차량을 정차시킨 후 호송 경관에게 총을 겨누며 협박해 차 뒷문을 열게 했고 결국 호송 차량에 있던 죄수 45명 가운데 31명이 달아났습니다. 괴한들은 죄수 가운데 1명을 탈출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경찰은 특별기동수사대와 수색견까지 동원해 탈출자 수색에 들어갔지만 달아난 죄수 가운데 20명은 아직 잡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강에 빠진 차량 속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20명의 시민이 힘을 합쳐서 구조하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인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강물로 차량 추락, 20명의 기적입니다. 시민들이 함성을 지르며 차를 뒤집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요. 다리로 돌진한 차량이 강에 추락했다는 사고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와 구조에 나선 겁니다. 현지 시간 25일 중국 후베이성 태넌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주변에 있던 한 시민은 창문을 부수기 위해 망치를 들고 강물로 뛰어들었고 식당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은 식사 중이던 손님과 함께 강가로 달려갔다죠. 20명의 용감한 시민들이 내일처럼 나선 덕분에 차 안에 있던 어른 4명과 아이 1명은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운전자는 지난달 차를 사서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냈다는데요. 다친 곳은 없다니 정말 천만다행이죠. 중국 누리꾼들은 구조에 나선 시민들의 발빠른 대처에 감탄하며 칭찬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단 7마리의 강아지만 수행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임무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거북이 물어오는 별난 강아지. 미국 세인트로이스 야생동물공원에서 강아지들이 신나게 뛰어다니는데요. 갑자기 거북이를 물고 짠 하고 나타납니다. 사실 녀석들은 공원에 흩어진 야생 상자 거북을 찾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 중인데요. 최근 거북이에게 치명적인 라나 바이러스가 유행하자 거북이 보호를 위해 공원 관리자들이 도움을 청한 겁니다. 그렇다면 전문가 손에서 특수훈련까지 소화한 강아지들은 거북이를 어떻게 찾는 걸까요? 독특한 냄새로 흔적을 남기는 거북이의 특성을 이용해 강아지들은 후각만으로 거북이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공원 관계자들은 거북이들의 건강 상태도 확인하고 라나 바이러스 연구도 할 수 있게 됐다며 강아지들의 활약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유전자 변형 기술은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안전성을 놓고 논란이 많죠.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유전자 변형 모기 방사. 주민들 그건 테러. 플라스틱 통에 가득 담긴 시커먼 벌레. 바로 유전자가 변형된 모기인데요. 현지 시간 27일 NBC 뉴스는 미국 플로리다주 키스제도에서 유전자 변형 모기 방사 실험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테러 행위나 다름없는 이 실험에 반대한다며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플로리다 모기통제위원회와 영국의 한 생명공학 기업이 함께 진행하는 이 실험은 지카 바이러스, 황열 등의 감염병을 옮기는 이집트 모기의 개체수 감소를 검증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유전자 변형 모기는 짝짓기 시 특정 단백질을 내도록 변형돼서 다음 세대에는 암컷 모기가 살아남지 못하게 하는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개체수를 줄여줍니다. 영국의 한 환경보호단체는 유전자 변형 모기의 방사로 플로리다의 사람들과 환경이 코로나19 와중에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실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최대 피해국으로 꼽히던 미국이 성인 절반 이상이 백신을 접종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안심은 금물이죠. 마지막 키워드는 코로나 우려에도 구름인파 선상 파티입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보트에서 사람들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처럼 아주 자유롭게 파티를 즐깁니다. 지난 25일 미국 플로리다주 보카러톤 호수에서 펼쳐진 보카배시라는 행사인데요. 보카배시는 매년 수천여 명이 몰리는 선상 파티로 유명합니다. 입장료는 없지만 보트 소유자는 지인과 함께 참석할 수 있는데요.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행사가 취소된 탓인지 올해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렸기 때문인데요. 행사가 자칫 코로나19 슈퍼 전파자로 전락할 우려까지 있다고 합니다. 현지 부시장도 몇 주 뒤 병원이 아픈 젊은이들로 가득 찬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걱정을 드러냈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28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